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지금부터 좀 해볼 예정인데요. 진짜 월요일, 화요일, 정말 수요일까지 너무너무 제 계좌는 계속 파랗게 물들어 있어요. 내일 더 심하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 드신다면 바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여기 보이죠? 스캔해서 17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 받겠습니다. 빠르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환하게님 사연 볼게요. 뭔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 봐주세요. 1330원 매수가 30% 비중 지금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꽤 지금 손실폭을 가지고 있나요? 이 종목은 내가 보니까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그렇죠. 들고 가는데 이렇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면 더 들고 가도 되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수익 중이시라면요. 네. 정말 다행이신 거죠, 사실. 그냥 차라리 다행인 거다. 네, 왜 네. 다행이시냐면 만약에 이 종목을 2,000원대 뭐 아니면 3,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오늘 아마 피눈물 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일찍 잘 매수를 하셨고요. 사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까지도 굉장히 좀 시세 탄력을 많이 보여주고 테마주로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매도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모비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테마주로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은 좀 거의 한 4배 정도 수익인가요? 뭐 거의 좀 보시면은 이제 1,300원대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보시면은 거의 이제 100% 이상의 시세 상승을 많이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내일장 시장이 좀 빠지고 나면은 개별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4% 이상의 또 하락세를 주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을 그대로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열 처리, 핵융합 관련한 원래 기존의 사업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테마적으로 엮여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지금 와서는 뭐 초전도체다 뭐 이런 식으로 신소재 관련해서 테마주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비스가 가지고 있었던 핵융합 관련한 사업적인 영역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다만 이제 실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비스와 같은 종목들은 온전히 테마주의 영역으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공략을 좀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모비스는 빨리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내일장 열리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 실현, 모비스는 테마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난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달콤하고 살벌한 달콤살벌님 사연입니다. HK 이노엔이고요. 51,064원에 비중 37%입니다. 진짜 꼭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한 작년에 이걸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38,000원대가 오늘 종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일봉 보면은 참 잘 올라간다 싶은데 그쵸. 매수 네. 단가가 너무 높아요. 5만 원대이시면은 사실 이제 그래도 부담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뭐 사실은 뭐 네. 테마주 놓고 봤을 때는 뭐 20, 30% 빠지거나 그런 영역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평단가를 보시면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5만 원대까지 간신히 좀 놓으신 것 같은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영역이 지금 5만 1,000원대 영역이거든요. 일단은 HK 이노엔과 같이 바이오 사실 이제 이 기업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중에 이제 컨디션 아십니까? 알아요. 컨디션 이제 그 네. 음료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사실 워낙 좀 음료수 드링크 시장 안에서 탄탄한 실적을 좀 보여줬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HK 이노엔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면요, 실적은 탄탄합니다. 뭐 수익성도 괜찮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5만 원대 영역까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요거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아무런 재료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은 나오고 있고 수익성은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면서 매수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HK 이노에는 조금 늦게 보시고 나서 매수를 조금 늦게 하셨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단가까지는 잘 맞춰 두셨지만 지금 38,000원대 정도거든요. 근데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올라온다는 근거는 지금 실적이 말해주듯이 연구를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보다 지금 현재 영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이 찍히고 있고 수익성이 온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5만 1,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굳이 손절할 상황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 잘 가지고 계시다가 보합권 정도에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 정도 좀 매도하시고 굳이 뭐 손절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오유윤맘님 사연입니다. 윤희 엄마이신 것 같아요. 현대 BNG 스틸 들고 있습니다. 22,000원 매수 단가고요. 20% 비중입니다. 우리 애기들 첫 주식을 이걸로 샀어요. 중간에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더 오를 거라고 믿고 팔았는데 안 팔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지금 38%. 애기들을 위한 첫 주식이라서 우리 어머니께서 엄청 공들여서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38%면 마음 아프거든요. 그렇죠. 속설이죠. 그쵸. 우리 네. 아이들을 위한 주식입니다. 잘 봐주세요. 사실 현대비렌지 스틸은요. 네. 사실 뭐 종목 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대기업 계열사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대기업 종목이라고 해서 뭐 주가가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현대 BNG 스틸이 그래도 잘 가지고 사업적으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철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BNG 스틸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영역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성격으로만 따져 보더라도 잘 매수는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이제 지금 매수 가격대가 이제 2만 원대 정도이시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만 원대 가격대라고 하시면은 최근에 이제 4월 달 정도, 4월 중순에 이제 매수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시는데요. 일단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철강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철강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못 올라갈 2만 원대 영역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비중이 좀 많고 비중이 20% 이상 되시고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좀 무너진 차트가 보시니까 주식에 있어서 사실 좀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현대 BNG 스틸이 가지고 있는 철강에 대한 영역 그리고 현대 그룹 안에서 이제 스틸 철강 관련한 법인은 현대 BNG 스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실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나 공급에 따라서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 좀 보시면은요, 2020년도에 매출이 6,800억 정도를 찍혔는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을 좀 보시면요, 2,8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1조는 매출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 다시 한번 재고되는 시기를 기다리셔야 되실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채는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은 조금 양호하고 현금성 자산이 워낙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분기, 2분기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2만 원대 부근에 그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철강에 대한 업황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 사이클을 보시면서 조금씩 홀딩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서 기다리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의 흐름들, 전망들, 움직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지는 레드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위드텍 들고 있습니다. 19,750원에 비중 한 20% 정도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건지 이거 제가 본전 탈출은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한동안 항상 뉴스에서 후쿠시마 오염 그쵸. 관련소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때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권인데 아니 어떻게 이거 탈출 가능합니까? 본전 탈출? 사실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가는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쵸. 이 그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또 다시 한번 필요하겠죠. 네. 필요한데 요걸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조치가 좀 되면서 방류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들 많이 좀 움직였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뭐 육계 테마주들 뭐 기존의 식료품 테마주들 굉장히 좀 반등 세게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지금 다시 한번 테마가 촉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비중이 좀 20% 정도이신데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주가는 사실 쉽게 말해서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주가 흐름에 있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우리가 비중이 지금 시청자분이 20% 정도 넘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똑 떼서 그 비중 가지고 단기성 매매를 하셔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천천히 복구하시면서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의 손실금을 좀 회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건 좀 어떠실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타이밍이 조금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2만 원대라고 하시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고점대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요.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더 비싸게 팔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격이 너무 심한 종목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부분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일단 위드텍은 조금의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만회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이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어지는 예쁜 시바님의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57만 원, 비중 30%딱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 그동안 뭐 시세를 강하게 냈었고 뭐 수소 관련한 뭐 박람회 뭐 이런 전시 얘기들도 좀 있는데 수소 산업 전시회 뭐 포스코 그룹도 참가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사실 뭐 신재생 워낙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한 대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촉발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입니다. 포스코가 기존에 아르헨티나의 소금호소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 안에서 리튬이 발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에코프로와 같이 2차 전지에 대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57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근데 다만 비중이 좀 높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 흐름과 조금은 동행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홀딩하고 수익권 또는 본전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수가 올라야 됩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야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가까지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57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수급을 다 빨아들였었죠. 그럼과 동시에 2차전지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덩달아 올라가고. 근데 다만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게 그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점진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른 섹터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른 주도주가 아직은 못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지수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스코 홀딩스를 홀딩하시면서 수익권 또는 본전에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는 지수에 대한 흐름,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맨 처음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지 요거를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 포인트 계속 잡아가시면서 홀딩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또 얘기 전해드렸고요. 그럼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익률 어떻게 흘러갔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창용 대표의 히든 공략주 그 첫 번째는요. 9월 7일 얘기해 주셨던 SBB테크 되겠습니다. 매수가 59,000원 그리고 최고가 수익률은 15.59% 나타내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하자마자,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9월 11일인가요? 68,200원까지 껑충 뛰어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니까 7, 8, 9, 10, 11, 5일 만에 껑충 뛰어오른 건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도 이렇게 네. 공략주 얘기하자마자 뭐 바로 가면은 되게 놀랍게도 아우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SBB테크는 계속 이제 로봇을 지난주에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난주 정말 그쵸. 화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네. 더 잘 가더라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SBB테크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SBB테크는 올해 계속적으로 시세 분출을 계속 나와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상향이 아니고요. 우상향 주가 상승 모델이 아니고 로봇 관련한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있을 때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한 15% 정도 수익권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뭐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이제 SBB테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결국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의 IPO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하는데요. 그 이후 주가 흐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SBB테크를 수익권에서 마무리하기 조금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SBB테크가 오늘장은 좀 조정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고가 갱신하고 나서 조정을 보여줬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부분,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권에서 잘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BB테크는 이제 재고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나서 내일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도 안 되고요. 그 원인으로는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이 워낙 지금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주 정도에 1차 양봉이 좀 출현하게 되면은 1차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정도에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흐름도 나쁘지 않고 올해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는데요. 그 부분 다만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크로적인 부분,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미국 증시가 어제자에서도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지수가 진정이 되면은 재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좀 다시 공략을 재공략까지 좀 노려보는 종목은 SBB테크였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첫 번째 힌트 저희가 엄청 쉽게 드렸어요. 바이오 연구 집중하는 땡땡땡 연구소. 그러니까 6글자가 히든 공략주인데 여기서 연구소까지 바로 드렸으니까 3글자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그래도 모를까 봐 드릴게요. 어떤 힌트 좀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이제 같은 계열사로서 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네, 운영한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역삼동에도 있고요. 일산에도 있는 차병원 여러분들 잘 유명하죠. 네, 차병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땡땡땡 연구소 차병원 운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좀 오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임상 1상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임상 2상도 진행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셨어요. 차병원 차바이오 그룹 계열사인데 과연 이 종목의 종목명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들어주시고 카메라 누르시면 카메라로 셀카 모드 있죠. 그거를 바꿔서 QR코드 여기에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링크 하나 그거 클릭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로 종목명 바로바로 작성해 주세요. 지금 맞추신다면 여러분 선물이 와르르르 쏟아진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